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AI 인식 오류와 개선 방향 자료들 이걸 좀 보면서요. 왜 AI가 가끔씩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는 실수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로 한번 파헤쳐 보죠. 네, 흥미로운 주제네요.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잡히더라고요. 하나는 그거죠. AI가 배우는 데이터 세상하고 실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 이 둘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거. 그렇죠.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죠. 그리고 또 하나는 AI가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분류하고 이름 붙이는 방식, 그 레이블링이라고 하잖아요. 거기에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. 네, 그 두 가지가 핵심적인 원인으로 많이 꼽힙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엔 바로 이 두 가지, 이걸 중심으로 AI 인식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, 뭐 약점, 이런 게 뭔지,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? 그 방향을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. 특히 그 자료에서 스노우볼 효과라는 표현이 나왔는데,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작은 오류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요. 아, 네. 그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. 자,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요? 데이터 격차 문제요.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AI 학습 데이터를 바닷물 한양 동위 이렇게 비유하고 현실 세계는 그냥 바다 전체라고. 이 비유가 확 와닿더라고요. 네,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. 그러니까 AI는 결국 이 제한된 양동이물로 저 넓은 바다를 다 이해해야 하는 거잖아요. 그럼 당연히 뭐랄까 불일치가 생기고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. 맞습니다. 근데 여기서 더 생각해 볼 점은 AI 스스로는 자기가 가진 데이터가 그저 한 양동이뿐이라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. 그 데이터가 실제 바다랑 얼마나 다른지 이런 걸 인식하지 못해요. 아, 자각 능력이 없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부정확하거나 좀 편향된 인식이 있어도 이게 뭐 걸러지지가 않고 계속 쌓여갈 수가 있는 거죠.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스노우볼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. 네, 처음엔 작은 눈덩이인데 네네. 굴러가면서 커지는. 맞아요. 초기 오류가 나중에는 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AI가 내놓는 결과를 볼 때, 이런 가능성이 있겠구나. 이걸 염두에 두시는 게 중요해요.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. 근데 이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? 어떤 면에서요? 우리도 각자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닌데 그걸로 세상을 다 판단하고 일반화하려고 하잖아요. 그러다 보면 편견도 생기고 오해도 하고 그게 또 커져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. 네, 확실히 그런 면이 있네요. 인간의 인식 과정과도 연결이어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. AI의 한계를 보면서 오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뭐 그런 것 같아요. 자, 그럼 데이터의 양이나 뭐 질 이런 문제 말고 AI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에도 문제는 없을까요?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, 그 레이블링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. 네, 맞습니다. 대부분 AI는 학습할 때 데이터 하나에 레이블, 그러니까 이름표를 딱 하나만 붙여서 배운다고 하죠. 예를 들면 독수리 사진을 보고 그냥 독수리 이렇게만 아는 식으로요. 네, 그게 일반적인 방식이죠. 단일 레이블링이라고 하는데요. 그런데 이제 자료들에서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다중 레이블링, 특히 계층적 레이블링 이런 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 다중 레이블링요? 계층적? 그 뭔가요? 그러니까 단순히 독수리 이렇게만 딱 붙이는 게 아니고요. 예를 들면 동물이라는 큰 카테고리, 그 아래에 조류, 또 그 아래에 독수리 이런 식으로 여러 층위의 정보를 같이 주는 거예요. 아하. 이렇게 하면 AI가 훨씬 더 뭐랄까 입체적으로 맥락적으로 대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독수리는 그냥 독수리가 아니라 날개가 달린 동물의 한 종류구나 이렇게요. 오, 그거 되게 흥미로운데요? 자료에 나왔던 이상 감지 시스템 예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. 네, 좋은 예시죠.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비정상 지점이다 이렇게만 레이블하는 게 아니라 비정상 지점 이건 표면적인 원인, 비정상 지점 표면적 원인 이건 근본적인 원인 이런 식으로 계속 깊이를 더해서 레이블링을 하면 그럼 AI가 단순히 이상하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과거 데이터를 막 뒤져보면서 그 원인까지 분석하고 추론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. 와, 훨씬 똑똑해지는 느낌인데요? 정확합니다. 바로 그거죠. 이 방식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.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층적 추론이 가능해진다는 거. 그러니까 상위 개념, 예를 들어 조류라는 걸 알면 하위 개념인 독수리의 특성도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. 네네. 둘째는 인식을 더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. 대상을 훨씬 세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
그만큼 정교한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쭉 나눠본 걸 좀 정리해 볼까요? AI 인식 오류의 그 근본 원인, 뿌리를 찾아보니 크게 두 가지가 있었네요. 하나는 학습 데이터랑 현실 세계의 차이, 그 간급 문제. 네, 데이터 불일치 문제.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를 너무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게 만드는 그 단순한 단일 레이블링 방식의 한계. 맞습니다. 그리고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로 계층적 다중 레이블링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살펴봤고요. 자,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? 결국 핵심은 우리가 AI가 내놓는 결과물, 그 정보나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하는가, 이 문제인 것 같아요. AI가 정말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지만 그 밑바탕에는 여전히 이런 본질적인 한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네, 맹신하면 안 되겠네요. 그렇죠. AI가 내놓는 답변이 막 엄청 확신에 차 보이더라도 아, 이게 어떤 데이터, 또 어떤 레이블링 방식을 기반으로 나온 결과일까? 이걸 한번 비판적으로 좀 따져보는 자세,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. 네,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아까 AI 스스로는 데이터의 한계 같은 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스노우볼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. 네, 그랬죠.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뭐 AI 시스템 외부에서든 아니면 AI랑 같이 뭔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든 이런 잠재적인 위험, 스노우볼 효과 같은 거요. 이걸 어떻게 좀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할 수 있을까요? 아,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. 고민해볼 만한 문제입니다. 네,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보면서 오늘 저희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